야! 네가 내 돈 얼마나 샜는지 다시 말해봐! 총 127달러 83센트입니다. 거짓말! 내가 산 건 고작 100달러도 안 돼! 그럼 하나씩 다시 계산해보세요. 티셔츠 15달러, 청바지 35달러, 신발 42달러, 모자 18달러, 벨트 12달러, 세금 5달러, 83센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귀 기울이고 계실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듣기 순간이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더해질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 수연의 눈이 번뜩 떠졌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챈 것이다. 침실 한쪽 구석,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2년간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일일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플리마켓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의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어른들의 거짓말들. 3월 17일, 매출 1247달러 32센트, 신고액 834달러, 차이 413달러 32센트.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수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숫자들이 그녀의 혀끝에서 춤을 췄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들은 그녀에게 영광이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연속 1등, 학교 벽면을 장식한 상장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이 숫자들은 그녀의 분노였고 동시에 복수의 씨앗이었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조용한 한숨이 들려왔다. 수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문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냉장고 앞에 서서 거의 비어있는 선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수연아, 벌써 일어났네. 일찍 자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다. 새벽 4시까지 청소 일을 하고 온 터였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지만 딸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오늘도 장 사장님 부스에서 일하지? 조심해서 다녀와. 알겠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장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매주 가져다 주는 60달러의 아르바이트비가 이 집에는 절실했으니까. 아버지는 이미 공장으로 나갔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깐 들러 샤워만 하고 다시 나간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아버지. 이곳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단순 작업자가 되었다. 우리 수연이가 계산 잘한다고 장 사장님이 칭찬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에 수연의 입꼬리가 쓰게 올라갔다. 장영호가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계산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느리네. 엄마, 나 가봐야 해요. 그래, 가거라. 점심은? 거기서 사 먹을게요. 거짓말이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루 일당 60달러에서 점심값 10달러를 빼면 50달러. 한 달이면 200달러. 이 돈이면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계산이 돌아갔다.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고 목표를 향한 단계로 변환되었다. 플리마켓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다. 오늘 장영호의 부스에서 예상되는 매출. 지난주 토요일 날씨와 오늘 날씨의 차이. 계절별 구매 패턴의 변화. 흐린 날씨, 기온 18도,
지난주보다 손님 15% 감소 예상. 하지만 봄 의류 할인 효과로 청바지 매출 20% 증가 예상. 버스가 도착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국에 온 지 2년. 처음 이 길을 따라 플리마켓에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능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 한국에서의 마지막 수학대회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2학년 전국 경시대회. 그날까지 수연은 무적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1등. 고등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분수의 통분에서 실수했어.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긴장했나? 아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나? 그것도 아니다. 그냥 실수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학 천재가 분수 계산을 틀리다니. 역시 한계가 있었네. 너무 과대평가된 게 아니었나? 그날 이후 수연은 더 이상 수학대회에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이민이 결정되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플리마켓 특유의 소음이 수연을 맞았다.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흥정소리, 음악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수연에게는 이 모든 소리가 숫자로 들렸다. 부스 A17, 평균 데시벨 75, 손님 유입량 분당 3.2명, 체류 시간 평균 4분 32초. 장영호의 부스가 보였다. A23, 다른 부스들보다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일부러 세무 당국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의도였을까? 늦었구나. 장영호의 첫 마디였다. 시계는 6시 40분. 약속 시간보다 20분 빨랐지만 그에게는 늘 늦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냐? 손님들이 벌써 둘러보고 있다고.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계산대 옆에 작은 의자. 2년간 그녀만의 자리가 된 곳이었다. 오늘 정신 차리고 해. 어제 계산 틀려서 손님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수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어제 계산 틀린 것은 장영호였다. 손님이 $30어치 물건을 사면서 $50를 냈는데 장영호가 거스름 돈을 $30를 줬다. 수연이 조용히 지적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어제의 실수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기록들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연아. 세 부스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셸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미셸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수연이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응, 김치 새로 담근 거 가져왔거든. 너도 나중에 가져가. 미셸 아주머니의 부스는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무나물 등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깔끔하게 써붙여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한 영수증을 발행했다. 수연아, 혹시 아침 먹었어? 네, 집에서 먹고 왔어요. 미셸 아주머니는 수연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손을 뒤로 숨기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도 이거 먹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건데. 미셸 아주머니가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새알심이 들어간 미역국 냄새가 퍼졌다. 수연의 뱃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주머니, 말 말고 먹어. 이런 거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수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미셸 아주머니의 따뜻함은 그녀의 차가운 마음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넣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다. 한국의 맛이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수연아, 너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 알지? 수연의 손이 멈췄다. 특별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었다. 특별했던 아이가 실수하면 더 큰 실망을 안겨주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계산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나도 예전에 회계일 했었는데 너처럼 빠르고 정확한 사람은 처음 봐. 미셸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인정받고 싶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 아주머니는 왜 회계일을 그만두셨어요? 아, 그건 몸이 안 좋아져서 눈이 나빠지고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장사하고 있지. 미셸 아주머니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그녀도 한때는 큰 회계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였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여기서 너 같은 좋은 아이 만났으니까. 수연의 뺨이 붉어졌다. 칭찬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다. 첫 손님과의 만남. 이거 얼마예요? 30대 여성이 티셔츠를 들고 가격을 물었다. 수연의 첫 손님이었다. 15달러입니다. 할인은 안 되나요? 조금 낡아 보이는데.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가격 할인은 장영호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손님과 이야기 중이었다.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15달러에 살게요. 현금으로 계산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손님이 20달러를 내밀었다. 수연은 재빨리 계산했다. 거스름 돈 5달러.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손님의 지갑에서 20달러 지폐가 날아갔다. 수연은 재빨리 일어나 날아가는 지폐를 잡았다. 그리고 손님에게 돌려주었다. 떨어뜨리신 거예요. 어머, 고마워요. 바람에 날아갈 뻔했네. 그때였다. 다른 손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돈 계산이 이따위야? 거스름돈을 20달러나 줘? 그 손님은 방금 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연이 거스름돈 5달러를 주고 별도로 떨어진 20달러를 주었다가 돌려준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죄송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이 당황해하자 장영호가 다가왔다. 손님, 진정 좀 하시고요. 얘가 워낙 멍청해서. 순간 수연의 가슴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다. 멍청하다고? 자신이? 잠깐. 수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며들었다. 손님께서 떨어뜨리신 지갑에서 나온 20달러를 제가 주워서 드린 겁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티셔츠 15달러, 받은 금액 20달러, 거스름돈 5달러. 제가 별도로 드린 20달러는 손님께서 떨어뜨리신 돈입니다. 손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지갑이 열려 있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미안해요. 손님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영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손님이 떠난 후 장영호가 수연을 노려봤다. 너 왜 나서서 말대꾸를 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너 같은 애가 무슨 사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수연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이 일이 필요했으니까, 이 60달러가 필요했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확인받고 말해. 알겠어? 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영호가 지금까지 숨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셸 아주머니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연아, 기억해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언젠가 빛을 보게 돼 있어. 미셸 아주머니의 말이 수연의 마음속 깊이 박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렇다. 수연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정확한 계산을, 정직한 거래를. 그날부터 수연의 노트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항목이 적혔다. 3월 24일. 손님 앞에서 직원을 모욕. 정확한 계산을 문제 삼음.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거래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매출 총액 1156달러, 78센트 신고, 예상액 750달러, 차액 406달러, 78센트. 매주 반복되는 이 숫자들. 수연은 이제 패턴을 알고 있었다. 장영호는 항상 실제 매출의 65% 정도만 신고했다. 나머지 35%는 현금으로 빼돌렸다. 하지만 수연의 진짜 꿈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MIT 수학과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매사추세츠 공가대학. 세계 최고의 수학과. 수연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등록금만 해도 연간 5만 달러가 넘었다. 수연의 가정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수연은 자신만의 계산을 시작했다. 플리마켓 아르바이트로 주당 60달러. 2년간 3,120달러. 여기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추가하면 연간 8,000달러 정도는 모을 수 있다. 4년이면 32,000달러. 장학금까지 받는다면 가능해.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트라우마. 한국에서의 그 실수가 아직도 그녀를 괴롭혔다. 수연은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수학 경시대회. 그때까지 그녀는 무적이었다.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었고 어떤 계산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지막 문제. 복잡한 분수 계산이 포함된 함수 문제였다. 수연은 평소처럼 자신 있게 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통분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 분모를 12가 아닌 21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그 하나의 실수가 전체 답을 틀리게 만들었다. 결과는 3등. 1등과 2등을 차지한 학생들은 모두 수연보다 어린 후배들이었다. 어떻게 수연이가 기본 계산을 틀리다니. 역시 한계가 있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본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얼굴.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실망을 숨기려고 애쓰는 표정을. 그날 이후 수연은 더 이상 수학대회에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 미국 이민이 결정되었다. 수연아, 계산기 좀 빌려줄래? 플리마켓에서 옆 부스 아주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계산기가 없었다. 죄송해요. 저도 없어요. 너 계산기 없이 어떻게 계산해? 머리로 해요.
머리로? 그게 가능해? 순간 수연은 말을 멈췄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다시 기대받고 다시 실망시키는 일은 겪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간단한 계산만요. 하지만 미셸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간단한 계산이 아니야.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 세 자리 곱셈도 머리로 뚝딱 해버려. 수연이 당황했다. 주목받는 것이 싫었다. 아주머니, 사실이잖아. 어제 347 곱하기 129 몇 초 만에 계산했는데 주변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한번 해봐. 347 곱하기 129? 수연은 내심 한숨을 쉬었다. 이미 늦었다.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44,763. 답이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말이야? 누군가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켰다. 와, 정말 맞네. 이 아이 천재 아냐? 순간 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기대와 관심,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실망. 별거 아니에요. 수연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너 계산 진짜 잘하네. 장영호가 수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냥 좀 할 뿐이에요. 좀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 혹시 내 장부 들여다본 적 있어?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장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매출 얼마나 올렸는지,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런 거 알고 있냐고. 모르는데요. 제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해요? 장영호는 잠시 수연을 째려보더니 다른 일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을 불렀다. 밥 먹었어?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김밥 쌌는데. 미셸 아주머니의 부스 뒤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주머니, 저 어떡하죠? 뭘? 계산 잘한다고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왜? 내 장점인데. 한국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큰 대회에서요. 그때 이후로 수학이 무서워졌어요. 미셸 아주머니는 김밥을 먹던 손을 멈췄다. 수연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천재라고 불렸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수하면 더 크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미셸 아주머니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실수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수연아, 나도 예전에 큰 실수한 적 있어. 회계 일할 때 중요한 계산을 틀려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적이 있거든. 그랬어요? 응. 그때 정말 자책했지. 그만두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더 꼼꼼해졌어. 더 신중해졌고. 미셸 아주머니의 눈에 따뜻함이 가득했다. 내 능력은 정말 특별해. 그걸 숨기지 말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어떻게요? 글쎄, 나중에 기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미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혹시 장 사장이 하는 일에 뭔가 이상한 점 없어? 수연이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 너무 현금만 고집하고 영수증도 잘 안 주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기록해둬. 내 방식대로. 기록요? 응.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미셸 아주머니의 말이 수연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맞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할 수 없다. 그날 밤 수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되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기로. 노트의 새로운 페이지에 수연은 적었다. 목표 MIT 수학과 입학 방법 능력 활용하여 정의 실현 시작 장영호의 탈세 기록 수집. 작은 소녀의 큰 꿈이 시작되었다. 3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연은 우연히 장영호의 은밀한 거래를 목격하게 되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한가한 시간이었다. 수연이 계산대에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장영호 뒤로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형님.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오늘 준비된 거 있어? 장영호가 주변을 둘러본 후 부스 안쪽으로 그 남자를 데려갔다. 하지만 수연의 예리한 귀에는 모든 대화가 들렸다. 이번 주 3,200, 지난주 2,800, 총 6,000. 좋아.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장사가 잘 되거든. 수연의 몸이 굳어졌다. 6,000달러? 하지만 수연이 계산한 지난 2주간의 실제 매출은 9,400달러였다. 장영호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6,000달러라는 뜻이었다. 그때 장영호가 두꺼운 봉투를 그 남자에게 건넸다. 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살짝 보였다. 수고해. 형님도 조심하시고. 남자가 떠난 후 장영호는 수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너 지금 뭐 들었어? 네.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정말? 네, 정말이요. 계산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장영호는 잠시 수연을 째려보더니 다른 일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새로운 노트를 준비했다. 표지에는 특별 기록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오늘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수연은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목격담으로는 부족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 그리고 패턴을 증명해야 했다. 다음 주부터 수연은 더욱 세밀하게 모든 거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손님의 얼굴, 구매한 물품, 시간, 결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암기했다가 밤에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현금 거래량 급증, 토요일 오후 매출 30% 누락, 현금 결제 손님 중 영수증 요구 시 영수증 발행기 고장 핑계. 수연이 3주간 수집한 데이터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장영호는 체계적으로 매출을 숨기고 있었다. 특히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현금 거래를 늘리고 그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영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주변 몇몇 부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영수증을 주지 않는 부스들, 현금만 받는 부스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은밀한 소통. 이건 조직적이야.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개인적인 탈세가 아니라 여러 상인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세금 회피였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수연의 기록은 정확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17세 소녀의 개인적인 기록을 누가 믿어줄까? 어느 일요일 오후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을 조용히 불렀다. 수연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졌다고요? 응.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야.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미셸 아주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다. 별일 없어요.
수연아, 혹시 장 사장이 내게 뭔가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 위험한 일이요? 예를 들어 계산을 일부러 틀리라고 한다든지 영수증을 주지 말라고 한다든지. 수연이 깜짝 놀랐다. 미셸 아주머니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다.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나한테 말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셸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세무당국에서 플리마켓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부스들을.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정말요? 응. 그래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장 사장은 오히려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 미셸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다. 최근 들어 장영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현금 거래를 선호했다. 영수증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짜증을 내기도 했다. 수연아, 약속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오면 내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알겠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계속 기록하고, 계속 관찰하고, 기회가 오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주 토요일 장영호의 태도가 급변했다. 수연아, 너 요즘 너무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요? 응. 영수증도 너무 정확하게 쓰고 거스름 돈도 센트 단위까지 맞추고. 수연이 당황했다. 정확한 계산이 문제가 되다니.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해.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말이야. 장영호의 진짜 의도를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정확한 기록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해. 유연하게요? 센트 단위는 반올림하고 영수증도 꼭 필요한 경우만 주고. 수연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다. 정확한 계산을 포기하라고. 정직한 거래를 그만두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욱 정확하게,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겠다고. 그 주 후반 수연은 장영호가 전화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요즘 애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해. 알겠어. 조심할게. 통화가 끝난 후 장영호가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다음 주부터 시간 조정할 거야. 시간 조정이요? 오후 시간에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계산할 거야. 너는 아침 시간만. 수연이 깨달았다. 오후 시간대가 바로 장영호가 탈세를 저지르는 시간이었다. 자신을 그 시간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업무 분담이야. 하지만 수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모은 증거들이 너무 소중했다. 사장님, 저 오후에도 일하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돈 문제면 시간당 임금을 올려줄게. 그런 게 아니라 전 이 일이 좋아요. 장영호가 수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이 일이 좋다고? 네. 계산하는 게 재미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영호가 결정을 내렸다. 알겠어. 계속해.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네. 수연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무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미셸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날 밤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연은 적었다. 계획 세무당국에 신고 목표정에 실현 각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 작은 소녀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플리마켓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상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수연은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은 영수증 발행 여부, 매출 신고 방식, 현금 거래 비율 등을 묻고 있었다. 장영호가 다가와 수연의 귀에 속삭였다. 잘 들어. 저 사람들이 뭘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누구세요? 세무 공무원들이야. 우리가 세금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 뭘 모른다고 해야 해요? 매출이 얼마인지, 현금으로 얼마나 받는지, 그런 거 다 모른다고 해. 너는 그냥 계산만 하는 애고, 장사는 내가 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장영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0분 후 그 조사관들이 장영호의 부스에 도착했다. 앞서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찰리 워커, 세무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세무청에서 나왔습니다.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영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 예. 얼마든지요. 이 부스의 평균 일일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글쎄요. 하루에 한 500달러 정도? 수연이 깜짝 놀랐다. 실제로는 1200달러가 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현금 거래와 카드 거래의 비율은? 현금이 좀 더 많죠. 한 70% 정도? 또 거짓말이었다. 현금 거래는 거의 90%에 달했다. 찰리가 수연을 바라봤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장영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네, 주말에 도와주는 아이예요. 계산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질문드려도 될까요? 찰리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수연의 마음이 복잡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장영호의 말대로 해야 할까? 매출 계산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수연이 장영호를 흘깃봤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거스름돈 계산만 해줘서요. 그렇군요. 계산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계산기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머리로 계산해요. 찰리의 눈이 번뜩였다. 머리로요? 그럼 꽤 계산을 잘하시나 보네요. 그냥 간단한 계산만요. 하지만 찰리는 수연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사장의 긴장한 표정. 조사관들이 떠난 후 장영호가 수연을 다그쳤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거짓말에 동조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을 불렀다. 오늘 조사관들 왔었지? 네. 뭐라고 했어? 수연이 망설였다. 미셸 아주머니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사장님이 모른다고 하라고 해서.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 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힘들지? 네.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장님이 위협했어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라고. 미셸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수연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볼래? 수연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사장님이 매출을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많이 버는데 적게 신고해요. 얼마나?
실제 매출의 65% 정도만 신고해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빼돌리고. 미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모든 거래를 기억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정말? 네. 3개월치 기록이 있어요. 미셸 아주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이건 위험한 일이야. 만약 장 사장이 알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을 바라봤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정의감이 가득했다. 수연아, 내가 용감한 건 알겠는데 신중해야 해.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록은 계속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기회가 오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가 오면 그때 행동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셸 아주머니의 조언이 옳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주 장영호의 태도가 더욱 거칠어졌다. 수연아, 요즘 내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알려고요? 손님들 거래 내역 유심히 보고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신경 쓰고. 수연이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할 일은 계산뿐이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만약 내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그때는 가만 안 둬.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장영호의 마지막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까지 위협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지? 내 어머니 청소 일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일자리들 없어질 수도 있어. 수연의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진짜 힘이 있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앞으로는 시키는 일만 해.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말고. 그날 밤 수연은 노트를 품에 안고 고민에 빠졌다. 계속 기록을 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하지만 결국 수연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4월 28일 장영호의 위협. 가족 일자리 언급. 진실을 기록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이 수연의 신념이었고 동시에 복수였다. 다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더욱 교묘하게, 더욱 치밀하게. 수연의 조용한 전쟁이 더욱 격해지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사관 찰리가 혼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처럼 보였다. 그는 플리마켓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각 부스의 분위기를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이 있는 부스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봤던 분이죠? 장영호가 없는 틈을 타서 찰리가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기회가 온 것일까? 지금은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럼 점심시간에 어떨까요? 제가 플리마켓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연이 망설였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갔다. 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난번에 뵀을 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수연이 놀랐다. 그것까지 알아챘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사장님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세무조사관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정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요? 그런데 계산을 머리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매출 규모 정도는 대략 알 수 있을 텐데요. 수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의 말인데요. 누군가 부정한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고하면 됩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저희 의무니까요.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찰리가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요. 수연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연은 적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것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플리마켓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세무청 특별단속팀이었다. 세무청입니다. 정기 단속 실시합니다. 확성기를 통한 공지가 플리마켓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어났다. 몇몇은 급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급한 연락을 취했다. 장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다. 뭐든지 적혀 있는 종이, 노트, 그런 거 다 치워. 네. 빨리. 내가 말한 거 다 없애버려.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지난 몇 개월간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없애라는 명령. 어디에 있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트, 계산 기록, 다 없애. 수연은 자신의 가방을 꼭 안았다. 그 안에는 3개월간의 치밀한 기록이 들어 있었다. 장영호의 모든 탈세 증거가. 빨리. 장영호가 더욱 다급해했다. 단속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연은 짧은 순간 고민했다.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알겠어요. 수연은 노트를 꺼내는 척하며 다른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진짜 증거 노트는 가방 깊숙이 숨겼다. 단속팀이 장영호의 부스에 도착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지난번에 봤던 찰리였다. 그는 수연을 보자 살짝 눈을 깜빡였지만 표정은 냉정했다. 안녕하세요. 세무청 특별단속팀입니다. 장영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아, 네. 또 오셨네요. 정식 단속입니다. 매출 장부, 영수증 발행 기록, 현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부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찰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안 한다고요? 아, 그게. 저희는 워낙 소규모 장사라서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시나요? 대충. 어느 정도 벌었는지 짐작해서요. 찰리가 다른 조사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현금 거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30% 정도.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수연이 관찰한 바로는 90% 이상이 현금 거래였다. 직원분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찰리가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계산 업무를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연이 장영호를 흘깃봤다. 그의 눈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다고요? 직접 계산을 담당하시는데 제가 워낙 어려서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거스름 돈 계산만 해줘요. 찰리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하루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장영호의 위협이 떠올랐다.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단속팀은 부스 곳곳을 뒤졌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장영호가 미리 모든 서류를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기록이 전혀 없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찰리가 수연을 다시 바라봤다. 정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나요? 계산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순간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기회였다. 하지만 장영호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니요. 기록 같은 건 안 해요. 찰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거래 기록을 남기시고 영수증도 제대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팀이 떠나려는 순간 수연이 용기를 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었다. 장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혹시 제가 다시 계산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찰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시 계산해서요? 네.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거래들을요. 장영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야, 수연아,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제가 모든 거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별로, 손님별로, 상품별로 다 기억해요. 찰리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요? 얼마나 정확하게요? 센트 단위까지 정확해요. 제가 계산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장영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잖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거예요. 제 노트예요. 수연이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3개월간의 모든 거래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3월 3일 오전 9시 15분. 키 큰 여성 손님 티셔츠 2벌, 각각 $15. 청바지 1벌, $35. 총 $65. 현금 $70 받음. 거스름 돈 $5. 수연의 기억력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네, 3개월 분이 다 있어요. 찰리가 노트를 넘겨보며 감탄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상세한 기록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실제 매출이고요. 수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이게 사장님이 신고하신 매출이에요. 두 숫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장영호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 양, 정말 확신하세요? 이 기록들이 정확하다고? 네. 제가 모든 거래를 직접 계산했으니까요. 틀릴 리 없어요. 찰리가 다른 조사관들과 급히 의논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수연이 노트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여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나는 남자분과의 거래 기록도 있어요. 어떤 거래요?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거요. 그분이 가져가는 금액과 실제 매출에서 누락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요. 장영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너
너 이런 걸 언제부터 기록했어? 처음부터요.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요. 찰리가 수연을 진지하게 바라봤다. 수연 양, 이 증언을 공식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요. 그럼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호가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소리쳤다. 너 이러면 안 돼. 내 가족 생각해. 내 아버지, 어머니 일자리.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위협하시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수연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영호의 모든 위협과 협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거스름돈도 못 세는 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모든 거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찰리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네. 제가 직접 계산했으니까요. 수연은 조용히 답하며 노트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볼까요? 랜덤하게 날짜를 말씀드릴 테니 그날의 거래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찰리가 동료와 상의한 후 말했다. 3월 17일 토요일. 수연의 눈이 감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오전 8시 23분에 첫 손님이 왔죠. 첫 손님은 60대 여성분. 회색 우산을 들고 계셨어요. 딸을 위한 스카프를 사셨죠. 파란색 체크무늬 25달러. 현금 30달러로 결제하시고 거스름돈 5달러 받아가셨어요. 찰리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그 다음 손님은 8시 41분. 젊은 남성. 키가 185cm 정도 되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샀는데 35달러였어요. 카드로 결제했죠. 수연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시간, 인상착의 구매 물품, 결제 방식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장영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날 총 매출은 1247달러 73센트였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신고하신 건 830달러였죠. 차이가 417달러 73센트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30분에 평소처럼 그 남자분이 오셨어요. 어떤 남자분이요? 키가 170cm 정도,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시는 분. 사장님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 수연이 노트의 특별 섹션을 펼쳤다. 여기 그분과의 거래 기록이 따로 있어요. 3월 17일 오후 2시 30분. 봉투 전달. 사장님이 이번 주 4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00이 뭘까요? 400달러요. 그날 누락 신고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요. 찰리가 동료 조사관과 시선을 교환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치밀한 분석표가 그려져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실제 매출에서 신고 매출을 뺀 차액과 그 남자분이 가져가는 현금 봉투의 금액이 항상 일치해요. 그 패턴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제가 일하기 시작한 첫 주부터요. 총 12주간 관찰했는데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장영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 미친 애가. 넌 정말 죽고 싶은 거야?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위협하시는 것도 모두 여기 적혀 있어요. 노트의 마지막 섹션을 펼치자 장영호의 모든 협박과 위협이 날짜와 시간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찰리가 수연을 다시 바라봤다. 27세 소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수연 양, 혹시 이런 계산 능력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국에서 수학 경시 대회를 했었어요. 수학 경시 대회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을 했었죠. 고등학교에서도.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회에 나가지 않았죠. 미셸 아주머니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떤 실수였나요? 분수 통분에서 계산 실수를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셨군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숨긴 거예요. 다시 실망시키기 싫어서.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능력은 정말 놀라운데요. 찰리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3개월간의 모든 거래를 암기하고 계시다니. 이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수학적 재능이죠. 수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수연 양, 혹시 다른 부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관찰하신 적 있나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여기 A17번 부스, A31번 부스, B5번 부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봤어요. 어떤 패턴이요? 현금 거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영수증 발행을 꺼리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빼돌리는 거요. 수연이 노트의 다른 섹션을 보여줬다. 그곳에는 주변 부스들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조직적인 탈세네요. 찰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용감한 일을 하셨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수연의 말에 찰리가 깊이 감동했다. 이런 정의감을 가진 어린 소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야, 수연아.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장영호가 마지막 위협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위협은 그만하세요. 찰리가 장영호를 제지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수연 양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언? 그의 말을 믿겠다고요? 17살짜리 애 말을? 이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찰리가 노트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더구나 수연 양의 계산 능력은 이미 확인했고요. 계산 능력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찰리가 갑자기 말했다. 347 곱하기 129는 44,763. 수연의 답이 즉시 나왔다. 1247 나누기 37은 33.7027.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네요. 찰리가 핸드폰 계산기로 확인해 봤다. 맞습니다. 완벽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애가 진짜 천재구나. 그런 애가 거짓말할 리 없지. 장 사장이 잘못한 거 맞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수연 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찰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로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인가요? 나중에 법정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실 수 있나요? 수연이 잠시 망설였다. 법정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건 모두 사실이니까요. 혹시 이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이 잠시 주저했다. 제 가족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믿고 맡기겠어요.
그 순간 미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수연아, 아주머니, 정말 대단해. 용기 있는 일을 했어. 미셸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처럼 용기는 없었거든. 아주머니, 이제 됐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바라봤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들.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거스름돈도 못 세는 애가 아니야. 수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야. 그때 찰리가 다가왔다. 수연 양,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찰리가 그 말을 되새겼다. 좋은 말씀이네요. 미셸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이에요. 수연이 미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미셸 아주머니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었고, 이제는 진실을 믿어주는 조사관도 있었다. 수연 양,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학에 가려고 해요. 수학과요. 수학과라니 정말 잘 어울리시겠네요. MIT가 목표예요. MIT요? 정말 멋진 목표네요. 찰리가 진심으로 격려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능력이면 충분해요.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플리마켓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세무청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행했다.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장영호 씨,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플리마켓에 울려 퍼졌다. 체포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장영호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밀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총 매출 156만 달러 중 98만 달러만 신고하여 58만 달러를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조직적 탈세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찰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연은 자신의 평소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다. 수연, 이 모든 게 다 네 때문이야. 장영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걸. 왜 나서서 인생을 망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인생을 망친 건 사장님이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장영호가 체포된 후 플리마켓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탈세 연루 상인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투명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연이 덕분에 우리 모두 깨끗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네. 다른 부스 사장님이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17살 애가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해냈는데. 하지만 수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장영호의 부스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 미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우리 부스에서 같이 일하자.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계산도 도와주고. 정말요? 그럼. 나 혼자서는 벅찼는데 마침 잘 됐어. 수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고맙긴. 내가 고마워해야지.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다. 17세 한국계 소녀, 조직적 탈세 적발의 1등 공신. 기사에는 수연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다. 수학 천재였던 과거, 이민 와서의 어려움, 그리고 용기 있는 신고까지.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오네. 찰리가 수연에게 말했다. 언론 인터뷰하실 생각 있으세요? 수연이 잠시 고민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찰리가 수연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현명한 판단이네요. 하지만 수연의 이야기는 이미 교육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수학적 재능과 정의감이 주목받았다. 어느 날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지역 대학교 수학과 교수로부터였다. 수연 양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를요? 네, 수학적 재능을 보여주신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수와의 만남에서 수연은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우리 대학에서 조기 입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양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자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기 입학이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장학금도 지원됩니다. 수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MIT는 아니지만 수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수연은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플리마켓에서 일어난 일, 자신이 한 일, 그리고 대학 조기 입학 제안까지. 우리 딸이 그런 큰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하지는 않았어? 괜찮았어요. 그리고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특하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대학 조기 입학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다.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떨어져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에게는 수학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수연의 말에 부모님이 웃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얻으라고 한 거잖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미셸 아주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조기 입학을 결정한 후 수연은 미셸 아주머니와 마지막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해서 해낸 거지. 처음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건 너야. 미셸 아주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대학 가서도 이런 정의감 잃지 마. 네,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가끔 이 아줌마도 생각해줘. 당연하죠. 아주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수연의 플리마켓 마지막 근무일. 많은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수연이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대학 가서 더 큰 인물이 되거라.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수연의 마음이 뭉클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찰리 조사관도 인사를 하러 왔다. 수연 양,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찰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다. 혹시 나중에 세무 관련 일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의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고려해 볼게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수연의 플리마켓 생활이 끝났다. 3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 1년 후 대학 수학과 조기 입학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수연은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교수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고 있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른 학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김수연 학생. 수연이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복잡한 적분 계산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막힘없이 움직였다. 완벽합니다. 교수가 감탄했다. 역시 우리 과의 자랑이에요.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칭찬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자신감으로 바꿔나가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수연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MIT 편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연, 이번 주 전국 대학생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볼 생각 없어? 지도교수가 제안했다. 경시 대회요? 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연이 잠시 망설였다. 한국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가끔 떠올랐다. 혹시 부담스러우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해보고 싶어요. 수연이 결심을 굳혔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대회 당일 수연은 긴장하면서도 침착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다. 복잡한 분수 계산을 포함한 함수 문제. 한국에서 실수했던 그 유형의 문제였다. 수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플리마켓에서 배운 것처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2시간 후 수연은 문제지를 제출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 1등 김수연. 수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다. 시상대에 올라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연 학생,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MIT 합격 통지서.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연에게 생명을 바꿀 편지가 도착했다. MIT 수학과 편입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연이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마침내 해낸 것이다. 엄마, 아빠. 수연이 부모님께 뛰어갔다. MIT에 합격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우리 딸이 정말 MIT에. 아버지도 감격해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다. 수연의 MIT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MIT로 떠나기 전 수연은 마지막으로 플리마켓을 찾았다. 미셸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수연아. 미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MIT 합격했다며? 정말 축하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지. 둘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플리마켓도 많이 달라졌어. 미셸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정리해준 덕분에 모든 부스가 깨끗하게 장사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어.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 수연의 마음이 뿌듯했다. 저 하나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정의의 힘이야. MIT 입학 첫날, 수연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 다녔다. 세계 최고의 수학과 어릴 적 꿈꾸던 그곳에 마침내 발을 디딘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연은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수학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통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수연은 기숙사방에서 새 노트를 펼쳤다. 표지에는 MIT 수학 일기라고 적었다. 첫 페이지에 수연은 적었다. 나는 더 이상 거스름돈도 못 세는 애가 아니다. 나는 숫자로 진실을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꿀 수학을 배우러 왔다. 3년 후 수연은 MIT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과정을 마쳤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수연에게 특별한 초청이 왔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었다. 수학의 힘과 정의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네. 수연이 초청장을 보며 웃었다. 강연 당일 고등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저는 거스름돈도 못 센다고 무시당했던 아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능력을 믿고 옳은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수연은 플리마켓에서의 경험, 탈세 신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조용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수연은 미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오늘 강연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이들이 많이 배웠겠네.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자랑스럽다, 정말. 아주머니, 그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잖아.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다.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의 힘과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숫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명히 될 거야. 넌 이미 시작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무시당했던 17세 소녀에서 MIT 수학도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은 그 작은 노트에서 시작됐어. 수연이 첫 번째 기록 노트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같은 그 노트가 그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수연이처럼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연의 작은 노트 한 권이 결국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나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